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율 학교폭력연구소의 조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학생임에도 가해 학생이 보복 심리로 피해 학생을 신고한 경우 최초 가해 학생의 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주위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정황에 대하여 목격한 목격 학생의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사이버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가해 학생의 문자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욕을 한다거나 카카오톡 등 단체방에서 따돌림을 행한 경우 피해 학생이 그런 상황을 참지 못하고 경미한 사이버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은 오히려 가해 학생이라고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가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문자 등을 수집하여 오히려 가해 학생에 대해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CCTV 있는 곳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CCTV를 확보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추후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 및 학폭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신고당했을 때 학폭위가 열리나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몰린 경우에도 가해 학생의 신고로 인하여 학교폭력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장의 자체 해결 절차 내에서 피해자임에도 가해 학생으로 의심받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다면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식되어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피해 학생임에도 학폭위가 열리게 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합니다. 불복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 학생은 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선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 학생 및 부모는 그 이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 청구가 있더라도 기존에 행해진 조치는 효력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피해 학생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생활기록부의 기재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무엇보다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피해 학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 측의 조사 이외에 피해 학생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 측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이후 학폭위를 주관하는 관할 지방교육지원청에 확보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석하고 가해 학생의 보복 심리로 인한 신고였음을 진술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의견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심의위원들이 학폭위가 열리기 전 자료를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피해 학생임에도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신고됐음을 주장하여 조치 없음의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오히려 가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내 아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피해 학생임에도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하였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번호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